홀딩5 앱 개발자이자 또 홀딩5 도와줘 의 저자인 김성빈 자매님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희망앱 홀딩5 운영자 김성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얘기도 그냥 얼굴도 예쁘지만 똑 부러지게 잘해주시네요. 네. 바로 우리 방청석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방금 이제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어린 나이세요. 아직은 대학교 2학년,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창 시절에 겪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고민들 이런 것을 상담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름이 홀딩5예요. 네. 홀딩5 이름이 이 뜻이 뭐예요? 네, 홀딩5 뜻은 네. 홀딩이베트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 때 네. 엄마가 이렇게 안아줌으로써 이제 마음을 안정을 되찾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데 그 뜻이 제 앱이랑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홀딩을 따왔고 그리고 5는 네.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대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상시 5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위기의 5분은 골든타임이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 위기의 5분이라도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아주면 그 위기의 아이들을 이제 극복하게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홀딩5라고 지었어요. 오, 아주 의미 있는 거네요. 그러게요. 아니 대학교 2학년이면은 한창 멋부리고 미팅도 그렇죠. 하고, 예, 그렇게 즐길. 뭣도 멋지지만 미팅하느라고 바쁘죠. 고등학교도 못 만났던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참 대견하고 신기한데요. 그런 계기가 뭐 본인의 어떤 아픈 상처 때문, 덕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또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했었어요. 왕따를? 네. 그래서 그때 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도 한 명도 없었고 네, 그런 네. 공간도 없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간절했던 것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와 또 내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간절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왕따 문제가 심각한 건 알았는데 이렇게 또 김성민 씨가 그런 왕따를 겪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밝고 예쁘고 해맑게. 그렇죠. 예, 보통 왕따를 당했다 그러면 뭔가 조금 어두운 그늘이 있지 않을까. 저는 선입견이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또 드러내고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또 하나님이 간섭하신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이 예쁘고 야무져 보이는 우리 김성빈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스토리를 또 쓰셨는지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성빈 자매님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언제 시작하셨나요, 그럼? 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고 또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세요. 오, 네. 완전 믿음의 가정인데요. 그러니까요. 대를 이은. 네. 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 신앙이 굉장한 그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는 집안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뭐 교회를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는데 엄마가 따라서. 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하면서 예. 너무 힘이 드니까 신앙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 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그러니까 아니 같아요. 근데 일단은 좀 자꾸 궁금해지는 게 왜 왕따가 시작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로? 저는 일단 사소한 오해로 시작을 해서 네, 처음에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뒤에서
제 이야기를 뒷담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곤경에 빠지게 한다던가 저한테는 또 저 얼굴에 가위를 던졌었어요. 네. 어머 세상에. 아니 네. 그 상처는 안 입었어요 얼굴에? 네, 다행히도 이제 피해가지고 괜찮았었는데 그런 위협적인 것들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니까 실제 폭력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직접 제 몸을 때리고 이런 건 없는데 그런 약간 그런 이제 분출 같은 표출을 그렇게 아니 가위가 얼굴에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어떤 친구들 막 욕하고 이상한 소문 갖고 퍼뜨리고 다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 하고 정말 이렇게 막 멱살에도 잡고 머리라도 잡고 막 싸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안 싸워보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해요. 이게 적극적 왜냐하면 저 혼자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제가 이렇게 해명을 해도 네, 효과가 없으니까. 나는 혼자다 이것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있다가 소문도 사실 제가 나중에 들어요. 제일 맨 마지막에 제가 듣거든요. 자기들끼리 다 이러고 네, 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퍼지다가 이제 나중에 이런 소문이 들고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소문을 들으면은 제가 생각해도 김성빈은 참 나쁜 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듣는다면? 네. 그런 식으로 딱 들고 정말 혼자 밥 먹는 건 진짜 일상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혼자 밥 먹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급식소에 전교생이 있는 앞에서 제가 혼자 앉아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밥도 많이 굶었었고 그리고 뭐 이동 수업 할 때는 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뭐 일어서서 50분 내내 일어서서 공부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 네. 그럼 학교 안 간다 소리는 안 했어요? 엄마한테? 많이 했었어요. 학교 안 나가고 싶다, 학교 안 가고 싶다 이러고 제가 집에 가면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울고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기 전에는 제가 우는 것도 안 보여드렸거든요. 방에서 혼자 울고 걱정하실까 봐 그랬죠? 밖에 나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픔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출이 된가 봐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가 밤에 잘 때마다 목유병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창문을 열고 밑을 계속 쳐다봤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자살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그때 심각성을 또 아시고 아니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학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살던 곳이 이제 작다 보니까 이 학교를 떠나도 그 학교에 이제 아는 애들이 있고 이러면서 너 누구 어디 고등학교 뭐 김성빈이 갔는데 뭐 걔는 거기서 왕따였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져요 빨리. 낙인이 완전히 찍히는군요.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악인 것 같아요. 악.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정말로. 그때 제가 고등학교 수련회를 갔었어요.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가면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엄청 많이 드렸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런 일이 끝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제가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주시고 잡아달라. 제가 이런 벼랑 끝에 몰렸지만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제가 더 이상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잡아달라고 제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그럼 막 그 피해자로서의 막 엄청난 이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들을 내가 도와야 돼. 나처럼 빠져있는 힘든 사람들을 라고 하면서 생각이 바뀔 전환기에 정말로 또 어떻게 보면은 막 굉장한 변화잖아요. 내 마음의 변화. 내가 늘 위로만 받고 싶다가 아니야 남도 위로해줘야 돼. 그때 그 하나님하고의 스토리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자꾸 질문해드리네요. 네. 제가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서 치유를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계속 치유를 받게 되니까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최악의 상황을 조금 벗어나면서. 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을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유를 받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딱 그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왕따라는 걸 겪어봤는데 이런 왕따가 정말 겪어보지 않은 모를 고통인데 이 고통을 너가 겪고 너가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라 라는 그런 뭔가 딱 진짜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네.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마음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모든 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전화로 해서 성빈아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주시고 성령님이 움직여 주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하는 건데 너무 당돌해요. 그래도 그렇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내가 앱을 좀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걸 텐데 이것도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신 거예요, 그럼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후부터 계속 뭐든지 하나님께 의논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의논은 하고 하나님께 일지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곧 앱을 만들려고 했을 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계획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왜냐면 그런 것 자체가 저한테는 힐링이었거든요. 뭐라도 뭔가 있다라는 거에서 힐링을 받았어서 그런 걸 계획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친구들한테 치유를 받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직접 해야겠다. 직접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거를 하고 싶고 계획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처음 부모님 반응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비용도 장난 아닐 거고. 그렇죠. 이거 정말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되게 감당하기 힘들 텐데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의 의견을 일단 수용을 해주시고 그래 그러면은 아빠가 일단 앱 회사에 의뢰를 해보겠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이게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약 5천만 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어떻게 지불을 하신 아버지가 거예요? 다 주셨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다 너무 비용이 크니까 거기서 조금 깎아주시긴 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아버지께서 너무 큰 비용이다 보니까 조금은 아빠가 부담해 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비용은 힘들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공간을 내가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막 열정이 가득해서 제 부모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에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모님께 막 해달라고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넷 이런 기사를 보다가 모 교육 기업에서 뭐 선행을 한다 이런 기사를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라고 해서 여기면 도와줄 수 있겠다. 이래서 제가 그 회장님께 제가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당돌함이 있으십니다. 고등학생이. 그게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돌아오는 메아리는 사실 없었는데, 네, 그렇게 하다 회장님 바쁘셨나 보다. 아니, 그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그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더 이상은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사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거를 대학 가서라도 하겠다. 언젠간 커서라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묻혀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라는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랑 저의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혼란을 겪었었잖아요. 그때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앱이 지금 있었더라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좀 더 빨리 치유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항상 제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게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손을 내밀 때는 외면하시면서 막상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께 말씀드리니까 그때 제 말이 이제 아버지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빠가 다시 한번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근데 너가 기존에 있던 앱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단순화시켜보자. 네, 그래서 제가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앱 개발 회사 그 분께 이제 의뢰를 했는데 그때 그 사장님께서 보시고 어른들께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취재가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개발자가? 네. 우와. 처음에는 5천만 원 얘기하셨다가 한 3천만 원 되겠습니다라고 줄여주셨다가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아니면 다른 무료가 분이세요? 된 거예요? 네,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네. 아니 그럼 일단은 이제 앱은 뭐 무료로 만들었지만 그걸 또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네. 누가 알아야 거기다 글을 남기는 거고 네. 또 글을 남겼어도 그냥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면 그게 뭔가 치유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의 또 어떤 멘토도 있어야 되고 상담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어떻게 감당을 하셨나요? 네, 제가 처음에 제 앱에는 또 해피인과 드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피인은 행복을 주는 사람, 드림인은 꿈을 꾸는 사람 이렇게 해서 멘토 멘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어른도 그 선생님도 아무도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전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지만 꿈과 희망이 자라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그런 멘토, 인생 선배 분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TV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의 위인이 되실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과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해피인과 드림인의 기능을 넣어서 네, 그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해주실 멘토 역할 하신 분들을 어떻게 모셔왔어요, 다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해피인을 하겠다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너가 모시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바쁘다. 그렇죠, 대단히 바쁘시죠. 그래서 뭐 시골인 여고생을 뭐 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과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무작정 해보겠습니다. 도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니까 봐 약간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모르면 또 네. 용감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강주연 변호사님을 너가 한번 모셔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강주연 변호사님께서도 안 된다고 하시면 다른 분들이 힘이 들 거다. 왜냐하면 강주연 변호사님께서는 청소년 지킴이시잖아요. 맞아, 이미 관심사가 헛되게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분조차 힘들면 다른 분들은 더 힘들 거다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든 모셔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당차네요.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강주연 변호사님께서 YTN에 그 라디오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메일과 그런 자료를 계획 이런 걸 만들어서 그분 이제 메일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YTN PD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분 PD님 메일을 알려달라. 그래서 그분께 전해달라라고 해서 PD님께 이제 그 메일을 보내고 그 메일을 이제 저희 전달해서 근데 이제 바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쫙. 네. 와. 네. 바로 전화가 오셔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정말. 것이 너무 분명하네요, 진짜. 저는 이거야말로 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주연 변호사님께서 연락이 오시면서 제가 그래서 강주연 변호사님께 3개를 부탁드렸어요. 첫 번째는 저의 멘토가 되어달라. 왜냐하면 저는 아직 어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멘토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만나 뵙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저와 같이 훌륭한 분을 이렇게 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것도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그 하시더라고요. 해피인인가 글로만 소통하는 해피인인가요?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해피인이 글로 이제 아이들이 고민을 올리면은 댓글로 달아주실 수도 있고 제가 그 기능에 해피인 분들이 저장을 해놔요. 메시지, 음성 메시지든 뭐든 저장을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힘든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넣어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 또한 말씀을 드리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당연히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청소년 일을 도움 역할을 하시는 분은 당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나머지 분들도 또 한 분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이 어떻게 또 추천을 좀 도와주셨나요? 받으세요? 제가 그러면서 가수 김태우 선배님께도 부탁을 드렸었어요. 같은 출신이고 구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흔쾌히 받아주시면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분께서 이제 그 성우 김종성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러면 그 목소리가 네, 선생님 네. 그래서 그분 성우 김종성 선생님께서 굉장히 음성으로 많은 힐링을 주셨어요. 그분 뭐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돼요, 사실. 네. 또 어떤 분이 그래서 계신가요? 그 이제 성우 김종성 선생님께서 성우 서혜정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네. 그렇게 이제 그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또 많은 그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께서 이제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럼 멘토 해피인과 드리민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해피는 한 20 몇 명 넘게 계시고요. 네, 그 드리미는 지금 15,000명 정도 지금 있어요. 그럼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서로 간의 그 소통이? 제가 이제 이걸 재능 기부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지금 기능이 좀 안 되는 기능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새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참 앱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운영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네, 무슨 뭐 그럼요. 대단한 회사도 아니고 지금 어린 학생이 혼자 하는데 막 진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해라고. 힘들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 지금 공부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순탄하지만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 비용이란 이런 비용에서 그렇죠.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젠까지나 부모님께 손 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게 아직도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저는 일단 해피인 분들을 이제 모시게 되면서 이제 그런 해피인 분들께서 홍보 영상을 제가 찍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홍보 영상을 찍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부 무료로. 네, 무료로 그렇게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홀딩5를 알려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힐링을 받고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홍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홍보 영상을 이제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을 보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도와주겠다고. 네. 그래서 그 부산의 모 기업 회장님께서는 그 앱 개발할 수 있게 재능 기부를 해주시겠다. 후원을 해주시겠다. 박수가 막 나옵니다. 야, 아니 지금 요 짧은 시간에만 얘기만 들어도 이게 그 아이디어, 지혜도 그렇고 하고 싶은 마음도 그렇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안 주시고 계속 끌고 가시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엄청 우리 성빈 양을 사랑하시는 것 같고 직접 간섭하셔서 직접 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 너무 당시에는 놀랍네요. 굉장히 죽고 싶은 만큼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틀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정말 그 치유를 해주신다는 것도 돕는 손길을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셔서 그때 공급해 주시는 사람을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그러면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제 지금도 저도 잠깐 사실 들어가 봤어요. 네. 이거 방송 전에 앱에 들어갔더니 벌써 거기 뭐 조금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러는 이 앱이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도 많지만 조금 속도가 좀 느리네. 요거만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죠? 네. 이 용량을 좀 키워야 되고 네. 더 많은 사람이 후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멋진 사례도 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거기서 정말 왕따 당했던 학생이 거기 가입을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멋지게 정말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홀딩5엔 제가 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의 문제도 있지만 뭐 이성 문제, 그리고 진로 문제, 학업 청소년들의 문제. 모든 고민이 네, 있네요. 모든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학교 폭력 문제가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이제 자살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자살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때 이제 마침 홀딩5라는 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털어놓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래 여기서 뭘 내가 받겠니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 힘든 거 다 적어놓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응원한다. 얼마나 힘들겠냐. 저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이 힘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런 댓글이 달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희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극복수기로 자기는 죽으려고 했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인지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극복수기를 올려줬더라고요. 그때 막 그런 걸 보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감사해요. 하늘이 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다.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중시 여기시는데 그런 생명을 구하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정말 이건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고난의 시기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고난의 시기에 김성빈 씨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죠? 네가 지금은 그렇게 아프나 내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또 많은 그 왕따를 당해서 고민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현재 우리 그 김성빈 씨가 해주고 싶은 얘기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겠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왕따는 터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깜깜하겠지만 나중에 터널이 지나면 밝은 빛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따도 언젠가는 밝은 빛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알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잘 못했었거든요, 힘들 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중요했다. 정말 내 자신을 내가 정말 사랑했다면 아마 그 일에서 더 빨리 회복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뭐 어려운 게 있거나 힘든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아픈 이야기를 들어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런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아이들이 왕따는 자살만이 답이 아니다. 이런 극복도 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픔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 터널 그렇죠. 왕따 끝이 있다. 네. 언젠가는 끝난다. 희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하는 얘기는 뭐 증거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하거나 부모님께 아니면 또 홀딩5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네, 사실 많은 힘든 아이들이 부모님께 말을 안 하고 자신 혼자 끙끙 앓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저는 이게 무서우니까 이게 뭐라도 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무섭더라도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그리고 뭘 할까 봐. 그리고 누군가 안 도와주겠지. 어차피 나 못 도와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부모님께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또 믿음 아래에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야, 이 홀딩5 앱이 이미 이제 가입자가 10,000명이 넘었고 앞으로 더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정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 김성빈 양이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 학과에 대학은 진학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청소년을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청소년을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열정은 있는데 이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대한 거를 학문적으로 알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서 진학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기독교 학과를 가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 기독교 학과를 간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이른 길인 것 같아요. 저를 인도하시는 길.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항상 만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고 계신다. 현재는 이제 홀딩5라는 청소년을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어떤 본인이 꿈꾸는 어떤 진로랄까? 예, 어떤 것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가고 있나요? 일단 제 비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을 이제 위기에 넘어서 이제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홀딩5가 더 많은 청소년들을 더 돕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 이 일을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저 위기의 청소년들을 이제 어머니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 홀딩5가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되기를 원하세요? 뭐 가입자가 더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일들로 더 번성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단 홀딩5가 온라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이런 위기의 청소년들을 서로 만나면서 서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캠프 이런 것도 열고 싶고요. 또 정말 이런 극복수기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서로 이렇게 힘이 되고 삶의 희망을 서로 찾아가고 의지하는 그런 곳과 그리고 꿈과 희망을 서로 노래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멘토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그런 하고 비전입니다. 야, 이런 거 나중에 책도 내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죠? 내야죠, 멋진 당연히. 같은 거. 기대하는 게 많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친구들, 대상들 다 용서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용서가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나 용서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홀딩5 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저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걸 보니까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없게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니시면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는 참 용서하기 어려운 건데, 그죠? 그러면 그 가해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행동을 좀 안 할 수 있는지 겪어보셨으니까 뭐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제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가해자도 중요하고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방관자 문화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방관자는 가해자랑 피해자한테 잘못된 신호를 줘요. 그래서 뭐 가해자한테는 그래 봐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합당한 일이야. 쟤네들도 가만히 있잖아. 이런 신호를 주게 되고 피해자는 그래 쟤네들도 내 편이 아니야. 난 혼자야. 라는 이런 신호를 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방관자 문화가 사라지게 되면 학교 폭력이 왜냐하면 그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왕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현저히 이제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아유,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피해자 이런 학생들을 이제 구제해주는 사이트도 되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앱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처 치유하다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렇게 함께하는 공간이니까 분명히 아마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안 믿는 친구들에게는 주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김성빈 양,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앞으로? 제 인생의 목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청소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그렇게 청소년들 사역하는 게. 아니요, 너무 멋지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좋은 신랑 만나서 이런 건 아니네요. 좋은 신랑도 만나야죠. 좋은 신랑 만나야죠, 당연히. 너무 멋있어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예. 이제 만약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이 나가면 또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앱에 가입도 할 것이고 또 내가 해피인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또 멘토분들도 많이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분들은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면 되는 건가요? 드림이는 그냥 가입을 하고 이제 바로 글을 쓰면 돼요. 활동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해피인 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해피인 분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 분들께서 저한테 해피인을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 분들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왜냐하면 검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이디를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도 어떤 차원의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해피인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메일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하고 직접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해피인으로 검증을 해서 이제 해피인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이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말로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존경받는 분들, 널리 알려진 분들이 해피인을 해주시면 드림인들한테 큰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청소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홀딩 5를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실 거예요. 저희 아주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가 좀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필요하세요? 일단 홀딩5가 이제 더 많은 청소년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업그레이드 발전,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한데 그 일이 이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하여튼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하는 아직도 어린 대학교 2학년 여대생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멋졌어요.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